네, 안녕하세요.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 장희지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터뷰 콘텐츠로 찾아뵀는데요. 창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좀 단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창업이라고 하면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이에 따른 또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또 쉽게 창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요, 정말 대한민국의 창업의 대가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지상철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세 번째 제 방향을 바꿨는데요. 네. 원래는 직장을 선택했었고 직장 입사할 때 목표가 뭐였냐. 원래 전공이 경영하기 때문에 사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사장. 네.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그러면 사장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 회계도 알아야 되고 재무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뭐 기술도 알아야 되고 투자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한 10년은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직장을 제가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다 배운 다음에 창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창업을 선택했을 때는 인터넷 환경이 확 바뀐 시대, 완전히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가 앞으로 대세가 되겠다. 10년 차 될 때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카이스트 다니는 친구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저는 이미 퇴사를 결심했었고 될 때쯤 싸이월드라는 서비스를 만나게 됐고요. 그때 그 팀들이 필요했던 것 그쪽은 다 이공계 출신이었고 네. 저는 그래도 좀 더 마케팅이나 경영 쪽에 좀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싸이월드 팀에 초기에 제가 합류를 해서 사업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고 싸이월드가 뭐 한 2년 동안 있었지만 그래도 싸이월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인수를 해서 코스닥까지 상장이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쨌거나 2000년대에 대한민국의 대표 플랫폼인 싸이월드 초기 멤버로 사업 전략 이사로 근무를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싸이월드의 대표적인 사업 전략?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요. 초기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네. 다 뭐 네이버도 돈을 못 벌었고 다음도 왜 그러냐면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 전달의 역할이 가장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싸이월드나 프리첼, 아이러브스쿨 같은 데는 커뮤니티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익 모델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첫 매출을 나왔던 게 싸이월드를 구축했을 때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별도의 컴포넌트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업체들한테 싸이월드의 기능을 솔루션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패키지로 팔았던 그게 이제 싸이월드의 매출의 처음 시초였고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싸이월드 멤버들한테 설명하니까 아니 지금 그걸로 팔겠냐. 가입자를 모으는 게 목적이지 회사가 매출 없는데 어떻게 급여를 주냐. 일단 매출을 해야 된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출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필요하다. 개발실을 설득해서 그걸 모듈화 시켰습니다. 플로피 디스크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한 카피로 이렇게 팔기 시작했죠. 그게 싸이월드의 첫 수익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됐고 투자를 50억 이상 받게 되니까 사람들 더 모이게 되고 홍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니홈피가 탄생하게 된 처음부터 미니홈피의 모델이 아니었군요. 싸이월드는 미니홈피 나올 때쯤은 제가 이제 기본 기획 설계를 했지만 저는 싸이월드가 폭발하기 전에 저는 이미 퇴사를 했었고 2년 전에 근데 미니홈피 폭발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중환자실에 냉기를 꽂고 있는 상태. SK텔레콤이 싸이월드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면 싸이월드는 없죠. 저도 싸이월드 세대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구매한 기억이 있는데 도토리 보통 우리가 이제 화폐 단위 원으로 하잖아요. 게임으로 하면 뭐 골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싸이월드는 도토리라는 걸 썼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도토리를 좋아하는 동물이 뭐죠? 다람쥐. 네, 다람쥐죠. 다람쥐가 그 길바에 떨어진 도토리를 먹거나 껍질을 만들어 집을 지어요. 네. 그렇죠. 도토리가 결론은 다람쥐들 집의 형태거든요. 그러면 미니홈피와 똑같은 컨셉이지 않을까요? 도토리를 사면 미니홈피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었고 그게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창업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골드를 가지고 뭐 집을 짓는다 이런 것보다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독창적이고 약간 삐딱한 생각을 해야 된다. 삐딱한 생각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도토리의 원래 컨셉은 그냥 뭐 다람쥐한테 먹이를 주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람쥐는 그걸 가지고 먹기도 하지만
집을 짓는 재료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다람쥐처럼 미니홈피를 만들면 되겠다. 그런 컨셉을 도입했던 거고요. 그때 탄생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도토리도 있었고 몇 개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토리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싸이월드 막 들어가 보고 싶네요. 추억이 막 샘솟는데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자료 조사를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사실은 키워드가 딱 하나 창업이라는 게 뜨잖아요. 출간한 책도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다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창업이라는 분야를 교육을 하시게 된 계기가 그런 부분에 어떤 뜻이 있으셨는지. 회사가 커지면 코파운더라든가 초기 멤버들하고 또 의견 충돌이 많아지고 그래서 나도 그러면 내 개인 창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모바일 휴대폰이 나오니까 모바일에 무슨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로 개인 창업을 했었고 그게 그런 사업을 한 지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 창업하실 때 정부 지원 안 받았다고? 전혀. 그때는 정부 지원 제도가 없었습니다. 내 돈 가지고 창업을 해야 이게 절박하고 절실하고 집중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뭐 정부가 지원해서 받으면 좀 약간의 나태함 이런 것도 있긴 있겠죠. 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통신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모바일 서비스를 하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뭔가 또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은 모든 서비스가 무료예요. 그 전에 피처폰은 다 유료였고. 이제 시장이 갑자기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배팅을 해야 되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피로감이 생긴 거죠. 그러던 차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 게 어떠냐. 그 타이밍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창업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정부 예산을 배정해서 창업자들 지원하는 그런 아주 초입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학도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취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창업을 시켜서 기업가를 육성하는 그런 미션도 대학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을 했던 교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필요로 했었고 대학에서 성신여대에서 창업지원단에 제가 근무하면서 한 6년 동안 정부의 예산을 제가 한 400억 정도 수주한 것 같습니다. 매년 한 100명의 창업자들을 발굴해서 정부 지원금을 주게 됐고 그게 이제 경험이 쌓여서 제 모교인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 와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에 6년 반 재직하면서 창업자들 발굴 육성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창업자들이 돈만 받으면 안 되니까 필요한 부분 기술, 투자, 보육 이런 경영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쪽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의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교수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막 많이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경험한 분이 또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고는. 보통 창업이라고 하면 가게를 낸다고 할 때 창업이 있고 또는 이제 투자를 받아서 키워나간다라는 개념의 스타트업인 창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생계형 창업과 기술혁신형 창업의 컨셉인데요. 생계형 창업은 소상공인들, 생계를 유지한 목적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가게나 가족 중심의 그런 그 사업 운영, 그 다음에 지역 기반, 이게 동네의 기반이죠.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동네에 거주한 사람들이 타깃이 자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죠. 근데 스타트업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넓은 범위죠.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개발하는 제품을 개발하면 그게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겟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나 성장이나 확장 면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창업 아이디어가 기술로 창업을 해야 되고 기술이 창업이 되면 기술에 대한 시장이나 고객 검증이 끝나면 투자를 받게 되고 투자를 받으면 스케일업을 통해서 회사를 키워나가가지고 매출을 더 끌어올리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할 때 소상공인들 생계형 창업은 정부가 창업 지원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기술혁신형 창업은 정부가 창업 자금을 지원하면 그게 유니콘 기업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커가지고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죠. 생계형 창업은 많이 고용해봐 2명, 3명이에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가족끼리 해야 돼요.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용, 그게 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신규 고용이 늘어나니까 이게 경제 발전에 굉장히 근간이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기술 창업이 핵심이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일반 창업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뭔가 이제 창업 아이템을 찾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찾으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성공한 창업 아이템들은 생활의 불편함을 찾아내는 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새롭게 없던 것들을 만드는 것도 창업이지만 있던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창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있던 것들을 결합하는 것도 창업이 됩니다. 네. 내가 평소 때 창업 아이템을 찾을 때는 생활 속에서 메모하는 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건 불편한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 사람은 창업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가의 입김으로 이걸 개선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지? 그때가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찾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음악 속에 필요한 것들이 이건 좀 뭐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지. 음악하는 사람이 갑자기 AI를 하겠다. 야, 그러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찾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공한 기업가들은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눈 감고 확 지나가지만 창업을 목표로 한 사람이나 기업가들은 그게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이면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게 바로 창업입니다. 그게 이제 막 생각이 났을 때 생각만 돌면 안 되고 그걸 또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추가적으로 내 경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페인 포인트라고 하죠. 고객이 느끼는 불편한 점 이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최신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과거 트렌드를 가지고 내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면 그게 창업에 이어지면 실패할 확률이 낮거든요. 확률이 높죠. 실패할 확률이. 그래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도 알아야 되고 소비자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이걸 반영하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종합해야 획기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뭔가 시작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창업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국내가 창업 지원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 됐습니다. 15년 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밑에 이제 창업지원이 생기게 됐고 그런 창업지원에서 만든 그 창업지원 포털이 K-스타트업인데 K-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다 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업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기업마당이 biz인포.go.kr인데 기업마당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도 그 창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그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K-스타트업, 그다음 기업마당 이 두 개만 기억하셔도 국내가 지원하는 모든 창업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지금 또 눈이 확 띄실 것 같은데 두 개, K-스타트업과 그 다음에 기업마당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들어가셔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의 초기 단계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성격이. 검증되지 않는 데이터들, 파편화된 정보들 도식화 안 되고 텍스트를 써버리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 잘 작성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나 방법들이 있나요? 가장 간단한 기법은